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1일 수요일 KBC 뉴스와이드 시작합니다. 국회가 국정감사를 마치고 예산심의에 돌입했습니다. 내년 곳간을 채우기 위한 지자체의 발걸음도 함께 바빠졌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은 어제 국회를 찾아가 긴축 재정 기조를 바탕으로 한 657조 원 규모의 내년 정부 예산안에 대한 시정 연설을 했습니다. 내년도 정부 예산안과 관련해 지역 예산 상황, 오늘은 안도걸 전 기재부 차관과 함께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차관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대통령 시정연설을 시작으로 국회 예산결산위원회가 내일부터 본격적인 내년도 정부 예산안 심의에 들어가는데요. 먼저 이상원 기자의 리포트를 보고 와서 이야기 계속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정부의 내년 재정 운용 기조를 건전 재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국민 열세를 낭비 없이 적재적소에 효율적으로 쓰는 것이 건전 재정이라며 IMF도 호평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내년도 정부 예산안의 총 지출은 656조 9천억 원으로 2005년 이후 가장 낮은 2.8% 증가에 그쳤습니다. 모든 재정 사업을 제로 베이스에서 검토하여 예산 항목의 목적과 취지에 맞지 않는 지출, 불급하거나 부정 지출이 확인된 부분을 꼼꼼하게 찾아내서 지출 조정을 하였습니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시정연설을 맹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내년 정부 예산안에서 연구개발 분야 예산이 31조에서 25조 원으로 16.6%나 삭감된 것에 대해선 구차한 변명만 장황하게 늘어났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지역을 살리는 예산, R&D 등 미래를 준비하는 예산 등 필수 예산 삭감은 공약 파기 수준의 묻지마 삭감에 불과합니다. 대폭 삭감된 지역 관련 예산도 걱정입니다. 올해 3,525억 원인 지역화폐 예산은 내년 예산안에서 전액 삭감됐고 지역 경제에 마중물이 된 청년 일자리와 사회적 기업 예산은 60% 넘게 감소했습니다. 국회 심사 과정에서 증액되지 않으면 광주시와 전라남도의 해당 사업들은 크게 축소되거나 좌초될 수밖에 없습니다. 불효불급한 예산은 과감하게 삭제해서 삭감해서 이런 부분들이 지방에 다소나마 보탬이 될 수 있는 지역 예산으로 돌릴 계획입니다. 윤 대통령의 시정연설로 본격적인 예산 전국에 돌입한 가운데 지역 예산들이 국회 심사 과정에서 증액될지 주목됩니다. KBC 이상환입니다. 네. 자, 차관님, 지난 9월에 저희 방송 나오셔가지고 내년 예산안 저희가 한번 이제 분석 때 한번 쭉 했었는데요. 네. 어제 대통령 시정연설 보셨을 텐데 좀 어떤 느낌 받으셨습니까? 네, 시정연에서 우리 국민들이 가장 바라는 바는 내년도에 경제를 살리기 위한 대통령의 어떤 결연한 의지, 그리고 구체적 비전과 아마 실행 방안이었을 겁니다. 그렇지만 이런 부분에 대한 답은 굉장히 저는 미흡했다고 좀 생각을 합니다. 언급된 내용을 보면은 내년에 수출이 회복되면서 경제가 성장할 것이다 라는 정도였거든요. 그렇지만 수출만 보더라도 지금 중동 전쟁이 불붙고 있고 내년에는 미국 경기가 좀 하강할 것이다. 그래서 세계 성장률이 둔화가 될 것이다. 이렇게 보면 결코 수출 여건이 녹록지가 지금 않거든요. 또 그리고 우리 경제가 살아나려면은 민간 소비와 이제 투자가 또 늘어나야 되는데 우리 민간 소비는 지금 높은 가계부채 또 그리고 고금리에 짓눌려 있거든요. 이거를 해소할 수 있는 특단의 대책도 좀 나와야 되고 또 기업 투자가 좀 늘려고 한다면은 신산업 분야에서 과감한 규제 완화 그리고 또 건설 투자가 늘려고 하면 부동산 PF 문제 등이 해결이 돼야 되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한 해결 없이 어떤 우리 경제가 성장한다라고 낙관할 수는 좀 없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제 어려운 상황에서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정부의 재정의 역할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현 정부는 이제 재정의 어떤 경기 부양 기능 자체를 지금 이제 부인을 하고 있는 지금 상황입니다. 2.8% 최저의 재정 지출 증가율입니다. 초긴축 예산입니다. 지금 같은 경기가 불황 시점에 지금 필요한 거는 재정이 경기를 부양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역할을 하지 않는다. 즉 지출 증가율 2.8%가 경상 성장률 4.9%보다 적다는 것은 그만큼 재정이 경제 성장을 깎아먹는다는 거거든요. 이걸 이제 각오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지금 민주당에서는 지출 증가율 6% 정도로 가야 된다라고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국회 심사 과정에서 지출 증가율 놓고 여야 간에 아주 팽팽한 어떤 씨름이 벌어질 걸로 저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윤 대통령 이번에 시정연설에서도 보면 이번에도 이제 역시 건전재정 기조 이 네. 말이 이제 중심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IMF도 이 정책을 좀 호평했다 이렇게 좀 평가를 자평을 했고요. 이제 사실 이 건전재정이랑 근데 긴축재정이라고 하는 건 다른데 이제 좀 전에 차관님 말씀해 주신 이게 뭐 아주 긴축된 재정 이제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경제 무리 가지 않을까 이런 걱정 당연히 생길 텐데요. 이거 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네. 이제 재정 건전성을 내세우고 있지만은 현재 경기 불황으로 세수 결손이 지금 생기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년도에도 재정 건전성 지표는 모두 악화가 이제 되고 있는 겁니다. 재정 수지 대비 GDP 비율도 이제 올해 금년 예산에 마이너스 2.6%인데 내년에는 마이너스 3.9%로 더 악화가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국채 증가분도 금년 예산이 58조인데 내년은 92조로 지금 늘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재정 건전성을 달성할 수 있는 해법은 결국에는 경제 성장이라고 봅니다. 경제가 성장해야지 세금이 나올 온천이 늘게 되고 자연 세수가 증가되면서 재정 수지 개선이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지난 문재인 정부 때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21년도 예를 들자면은 코로나 위기가 닥치면서 경제가 급격히 꺾였거든요. 그래서 정부가 빚을 내면서 적극 재정을 했죠. 그래서 21년 2, 4분기 때부터 경기가 살아나면서 21년도에 4.1% 고성장을 이룩했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61.3조라는 초과세수가 발생을 했죠. 그 초과세수, 보너스를 가지고 국민재난지원금 그리고 소상공인에 대한 손실보상 등을 할 수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경기가 하강이 될 때는 적극재정, 경제성장, 세수 확대라는 이런 선순환을 이제 만드는 게 필요한데 현 정부에서는 그와 반대 로 좀 정책을 좀 펴고 있습니다. 이렇게 될 경우에는 자칫 지출 감소가 경제 성장을 또 위축시키고 세수 감소를 악화시키는 악순환이 빠질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조금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방금 뭐 처음 말씀해 주셨지만 이게 세수 경제가 성장이 지연되거나 이제 더뎌지면 세수 감소로 이어지고 세수 감소 이게 다시 이제 악순환이 계속 될 텐데 올해도 일단 60조 세수 펑크가 난 상황입니다. 정부의 감세 정책 속에서 내년 역시 세수 감소가 좀 예상이 되는 상황인데요. 2년째 지금 긴축 기조 계속 유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자체도 이제 허리띠를 졸라매다 더 졸라매야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네네. 지자체는 더 힘들어지겠죠? 네, 그렇습니다. 국세가 줄게 되면은 국세 40%가 지방 교부세로 이렇게 해가지고 지방 세입으로 들어오는데 그게 지금 줄게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지방에서는 이제 고통이 심하거든요. 또 지방은 지방 세수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재산세, 취득세입니다. 부동산이 이제 깔아앉으니까 있지 않습니까? 자체 세수도 안 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지방은 지금 세입의 이중고를 좀 겪고 있는 좀 상황이죠. 예, 그래서 굉장히 고통이 좀 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네. 자, 먼저 광주를 보면 내년 정부 예산안에 반영된 광주시의 현안 사업비가 3조 1,426억 원입니다. 이게 어느 정도냐면 올해 예산보다 오히려 줄었습니다. 그래서 약 1,000억 원 가까이 971억 원이 준 정도 규모인데요. 지난 9월에 발표된 정부안에서는 광주시가 요청했던 지역 미래 먹거리 예산, 예를 들면 인공지능이라든지 미래차라든지 이런 것들이 특히나 많이 삭감이 됐습니다. 이번 정부 이제 본 예산에서 이런 부분이 어느 정도 좀 다시 좀 채워질 수 있을까요? 지금 AI 예산이 있잖아요. 굉장히 줄게 되어 있습니다. 1단계 사업이 마무리됐기 때문에 이제 자연 감소되는 부분도 있겠지만 중요한 거는 1단계에 이어서 후속 사업들이 계속 발굴이 되고 그 예산이 반영돼야 되는데 그게 지금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못합니다. 광주시에서 요구한 내년도 예산안 중에서 준 것 중에 62%가 AI 관련 예산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AI 관련 예산은 이제 굉장히 정부에서 광주를 AI 중심 도시로 육성하겠다 해가지고 정책 의지를 밝혔습니다만은 실제 숫자로 나타난 예산에 있어서는 굉장히 지금 제대로 반영이 되지 않고 크게 지금 삭감된 상태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광주시가 중시하고 있는 예산이 이제 우리 광주의 애양이기 때문에 아시아 문화 중심 도시를 만들기 위한 여러 가지 문화 진흥 예산인데요. 이게 대부분 사업들은 아시아 중심 도시 특별 회계라는 사업에 이제 반영이 좀 되는 건데요. 지난 문재인 정부 때는 신규 사업을 매년 5, 6개 했습니다. 제가 이제 예산실장하고 차관할 때 그 정도 넣었는데 내년 예산에 보니까 딱 신규 사업 1개입니다. 우리 부동산에 있는 의제 선생님, 춘설다원 등 유적정비 사업 그 하나만 달랑 지금 반영이 된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볼 때 지금 광주 예산, 아주 긴급한 예산들이 많이 지금 누락이 되었다. 굉장히 아쉬운 대목입니다. 차관님 근데 좀 전에도 차관님도 지적을 해주셨는데 네. 자,
어쨌든 윤석열 대통령은 광주시의 AI 산업과 관련해서 적극적인 투자를 약속을 여러 차례 했었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주시에서 지금 내년 예산 중에서 AI 사업 관련된 것들이 굉장히 많이 삭감이 됐고 네. 그런데 어제 또 시정연설에는 AI 관련 분야에 적극 투자하겠다 또 이런 말을 했거든요. 네. 네. 이게 지금 계속 이게 오락가락하는 건지 아니면 이게 지금 일관되는 어떤 정책적인 이 통일성이 좀 떨어지는 건지 이런 비판도 좀 나오고 있는데요. 네, 이제 AI는 있잖아요. 4차 산업혁명 기술에 있어서 핵심 산업이죠. 핵심 기술이기 때문에 이제 그 분야에 대한 여타의 R&D 예산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이제 들어갈 건데 이제 광주가 AI 중심 도시이기 때문에 이제 지역적으로 보면 광주에 집중 투자를 좀 해줘야 되는데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이제 구두선에 그치고 실제 예산 숫자로는 전혀 관심가 있지 않습니까? 특별한 배려 흔적을 좀 찾을 수 없다라는 게 굉장히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자, 이제 전라남도 예산도 좀 살펴보겠습니다. 전라남도 좀 살펴봐야겠는데요. 전남은 광주보다 좀 상황이 낫다 이렇게 좀 모두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보다 4.9% 증가한 8조 6천억 원 정도가 지금 반영이 돼 있는 상태인데요. 더 그래도 보완됐으면 하는 점들이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전라남도의 역점 사업에 비춰봤을 때 이런 부분 좀 더 지원이 돼야 되지 않을까 뭐 이런 부분 좀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이제 전라남도 이번 예산을 보니까 가장 아쉬운 부분은 이제 전라남도의 미래 먹거리 산업을 키우기 위한 예산들이 지금 대부분 반영이 좀 안 돼 있습니다. 화순의 백신 특구를 중심으로 해서 첨단 의료 복합단지 사업을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데 이제 관련 예산이 이제 전액 있지 않습니까? 반영이 되지 못했고요. 또 우리 전라남도가 가장 강점을 갖고 있는 분야가 신재생 에너지 분야 아니겠습니까? 이쪽 분야에서 새로운 어떤 기업이라든가 어떤 기술을 개발할 수 있는 그런 예산들, 인프라 관련된 예산도 지금 전혀 반영이 지금 되지 못하고 있는 좀 상황입니다. 자, 일단 뭐 전남도 광주보다 상황은 낫다고 하지만 그래도 좀 장기적으로 바라보고 미래를 그려갈 때 네. 필요한 것들 이런 예산들 좀 부족하다는 말씀을 네. 해주셨고요. 네. 자, 정부가 내년 예산안에서 소상공인들을 위한 저리용자 등 지원책을 또 내놨습니다. 그러니까 예산 불효불급한 예산 줄이겠다고 하면서도 또 서민층에 대해서는 아끼지 않겠다 뭐 이런 의도로 보입니다. 근데 반면에 또 이 지역화폐 예산은 영원 그러니까 아예 폐지가 되어버린 상황인데요. 이게 뭐 비단 광주 전남뿐만 아니라 전국의 지자체들이 이 지역 경제 활성화에 굉장히 필요하다라고 하면서 계속 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민주당도 지금 지역화폐 맞습니다. 예산 확보 총력 기울일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세수는 뭐 줄어들었는데 이거 지역화폐 예산 요구하면 이거 될 수 있을까요? 네, 지역화폐는 이제 골목 경제를 이제 살리고 또 지역 경제 내로 이게 돈이 돌게 하는 굉장히 유용한 정책 수단입니다. 그리고 이제 광주와 같이 자영 서비스업 비중이 높은 데 있어서는 이제 지역화폐의 유통이 지역 경제 활성화에 지금 관건이 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은 어떠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거는 이제 복원이 돼야 된다. 저는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민주당에서 지역 국회의원들도 아마 이 문제에 대해서는 발벗고 나설 거라고 생각하고 이거는 반드시 복원시키기 위해서 좀 합심해서 있잖아요. 이뤄내야 될 걸로 보여집니다. 자, 지역화폐 예산이 아예 삭제돼 버린 것도 문제인데 또 하나 지금 큰 이슈가 되고 있는 게 바로 과학계. 그러니까 R&D 예산입니다. R&D 예산이 전년보다 감소한 것은 역대 정부에 있어서 지금 처음으로 있는 현상인데요. 과학계, 야당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자, 야당 이번 예산 심사에서 R&D 예산 복원을 1순위 과제로 민주당도 지금 내걸고 있는데요. 자, 우리 지역은 특히 이제 광주과학기술원 또 한전 에너지공대 이런 연구대학들이 많아서 더 타격이 클 것 같습니다. 이 문제는 또 어떻게 보십니까? 네, 맞습니다. 이제 R&D 예산은 이제 우리 나라의 명운을 좌우하는 그런 거죠. 지금 4차 산업혁명을 물결 속에서 하여튼 미래 기술, 첨단 기술을 선점하는 나라가 있지 않습니까? 이제 살아나게 돼 있는데 여하튼 첨단 산업에서 초기술 격차를 유지하고 또 두뇌 고급 인재를 양성하는 예산이 바로 R&D 예산이거든요. 그래서 이 R&D 예산은 반드시 있잖아요. 지키고 복원이 돼야 될 겁니다. 만약 이 예산이 줄게 되면은 우리 고급 인력들이 해외 유출되면서 있잖아요. 우리 과학기술 생태계가 붕괴돼 버릴 수도 있는 아주 굉장히 위험한 상황에 도달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R&D 예산은 반드시 복원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우리 광주에 있어서는 이제 GIST가 있죠. GIST가 지금 AI 인공지능 중심 도시를 만드는데 여기서 핵심적인 기술 그리고 인재 양성을 하고 있는 곳입니다. 따라서 이쪽 관련된 예산들이 있잖아요. 많이 이번에 줄었는데 이 예산들도 좀 늘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되고요. 한전 에너지 공대는 이제 에너지 전환 시대, 신재생 에너지로 전환 시대에 필요한 그 첨단 기술과 또 고급 인재를 양성하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이 예산 역시 국가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예산이다라고 해서 이 부분도 반드시 이제
일부 회복이 돼야 된다. 저는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고 또 그런 노력들이 전개될 걸로 저는 기대합니다. 자, 이제 몇 가지 차관님과 이 정부 예산에서 많이 줄어든 부분이 어떤 부분이고 또 지역에서는 뭐가 또 문제가 될 것이며 이런 부분도 쭉 살펴봤는데요. 네. 그럼 이제 전체적으로 차관님 보시기에는 광주 또 전남에서 지역별로 이것만큼은 좀 가장 우선순위로 챙겨야 될 것이다라고 싶은 부분이 있으면 좀 한번 짚어주시겠습니까? 예. 먼저 이제 광주시 경우에는 가장 중요한 게 AI 예산인데요. 지금 1단계 예산이 이제 내년까지 다 집행 완료하게 되는데요. 당초 정부가 약속했던 것을 지금 제대로 했잖아요. 반영을 못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약속된 부분들은 반드시 관철이 되어야 되고요. 또 관련 후속 사업도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초거대 AI 맞춤형 데이터 처리를 하는데 데이터를 전처리하는 있지 않습니까? 시설이 좀 굉장히 필요하거든요. 이제 그러한 사업들 그리고 디지털 기반의 어린이 예술과학관 조성 사업들도 굉장히 미래의 꿈나무들을 키우고 가는데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전라남도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광주 전남의 의료복합단지 조성 사업 그리고 국립 심내혈관 연구소 사업이 이제 타당성 조사를 통과했는데도 불구하고 관련 예산이 지금 전액 반영이 못 돼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예산이 반드시 반영이 좀 돼야 되고 광주 또 영암 간의 초고속도로 건설 사업이 있거든요. 이제 이런 사업에 대한 용역비도 좀 반영이 필요하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제 본격적인 예산 심사가 진행이 될 텐데요. 지금 방금 이제 말씀하셨던 부분들 또 이렇게 네. 분석됐던 부분들과 관련해서 어떻게 진행이 되어가는지 또 정치권에서 어떻게 반응을 하는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차관님과의 말씀 여기까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